자,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간혹가다 문제 풀면서 답답하고 그러면요, 기지개 한번 하세요. 기지개 위로 쭉 뻗어서 한번 하고, 좌우로, 저는 좌우로 잘 안 돼요. 하면 비명 여기 나와요. 헉 하고 나와요, 소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좌우로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하면서 푸세요. 그리고 영역별로 선생님이 어차피 문제 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작했으면 그 강의 하나는 다 들으면 좋지만, 하다가 만약에 힘들면요, 하나의 문제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5번 했어. 그러면 이제 5번 끝났을 때 잠깐 멈추고 기지개 한번 하고요. 목 한번 돌리고, 졸리면 일어나서 한번 팔짝팔짝 뛰고, 그러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초임 특수교사와 교사가 A는 자폐성 장애 학생. 자, 자폐성 장애 학생 밑줄. 이 학생 성우의 자바라 분석. 자바라를 분석 밑줄. 자, 초임 특수교사 A는 자폐성 장애 학생이 자바라를 분석했다. 그리고 가는 성우와 어머니의 대화를 전사했다. 성우와 어머니의 대화를 전사. 그러면 자바라 분석에서 성우와 어머니의 대화를 분석했으면, 전사를 했으면, 그러면 나중에, 바라를 정리할 때는 학생의 바라만 정리한다. 엄마의 바라도 같이 정리한다. 학생의 바라. 그러니까 문장에다 번호 붙일 때 누구 문장에만 번호 붙이냐고. 학생.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자, 문장에 번호를 붙인다. 이 말은요, 선생님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대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의사소통은요, 문장이에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에 번호를 붙인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바라를 구분하여 기록한 표이다. 바라를 구분하여 기록한 표 밑줄. 자, 그 다음,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 떴으니까 중특 문제다. 그죠? 작성 방법 봅니다. 먼저. 자, 자폐성 장애 학생의 언어적 특성을 근거해서 자폐성 장애 학생의 언어적 특성 밑줄. 자폐성 장애 밑줄, 언어적 특성 밑줄. 자폐성 장애 학생의 언어적 특성 하면요, 일단 처음에 뭘 떠올리냐면, 이 친구들은 자, 언어의 요소 중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언어의 요소 3가지. 언어적 요소, 주는 요소, 비언적 요소. 자, 자폐성 장애는 이 언어의 요소 중에서 언어적 요소는 존재해. 하지만 얘네들은 준어적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준어적 요소가 없으니까 자폐성 장애들은 톤이 일정하게, 로봇과 같은 일정한 톤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양 강성 높낮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언어적 특성이 뜨면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언어적 특성, 반향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2가지를 떠올리세요. 자폐성 장애 언어적 특성 떠올리려면, 자폐성 장애 언어적 특성 하면 1, 준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가 없다. 2, 반향어. 그렇게 적으세요. 자, 5번. 요 번호는 다 선생님 문제 번호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폐성 장애의 언어적 특성 하면 무조건 2가지 떠올리라고. 언어적, 막 글씨가 날립니다. 요소랑 비언어적 요소 없다. 그리고 반향어. 반향은 2가지죠. 즉각 반향어, 그리고 지연 반향어. 2가지.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또요, 4번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자폐성 장애아는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없어. 그럼 얘의 언어 지도 방법은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문제 4번 문제랑 또 연결하는 거라니까. 자폐성 장애 학생의 언어 지도 방법 쓰세요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언어적 요소와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한다. 이해 갑니까? 다시, 자폐성 장애 학생은 준언어적 요소도 없잖아. 비언어적 요소도 없잖아. 그럼 언어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고. 언어를 지도할 때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도하는 이유는? 그럼 다시 4번 문제가 답이 되지. 의사소통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 갑니까? 그래서 4번하고 5번은요, 서로 매칭시켜야 됩니다. 선생님 4번은
정신지체인데요. 지적장애인데요. 아니야. 말은 장애 영역은 지적장애지만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표현했잖아.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이 용어는요. DSM-5 자폐성에 나오는 용어라고. DSM-5에 나오는 용어라고요. DSM-5의 자폐성 장애 진단 기준에서 A 진단 기준에 나오는 용어라고.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장애 영역만 정신지체, 지적장애로 표현했지 실질적으로는 자폐성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가의 밑줄 기억과 리얼의 공통점 한 가지 있으세요. 일단 끊어요. 중등 문제는요, 무조건 문제를 읽다가 문제가 하나가 나오면 끊으세요. 그 계속 쭉 이어가면 뭘 물어보는지 헷갈리게 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기억과 리얼의 공통점입니다. 기억 봅시다. 자,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리면서 성우 주차장에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렇지, 주차장에 뛰면 안 된다고 말했지. 그러면 주차장에 뛰면 안 되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처음에 엄마가 말했지. 엄마가 성우한테 어느 날 그랬겠지. 성우야, 주차장에 뛰면 안 돼요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오늘 마트에 가서 마트 주차장에서 내리니까 애가 뛰면 안 돼 그런 거야. 그러면 얘는 반향어죠. 근데 무슨 반향어? 지연 반향어 쓰세요. 기억은 지연 반향어. 자, 그다음 리을 갑니다. 리을. 김밥 먹을래? 자, 식당에서 밑에 것만 보겠습니다. 엄마가 성우야 김밥 먹을래? 했더니 엄마가 말하자마자 그걸 바로 김밥 먹을래로 말했네. 그럼 얘는 무슨 반향어? 즉각 반향어. 그러면 기억은 지연 반향어, 리을은 즉각 반향어. 공통점이 뭡니까? 반향어. 예. 공통점은 반향어. 자, 그리고 자, 기억의 의사소통 기능을 쓰세요.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밑줄 치세요. 의사소통 기능 밑줄 치고 별표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기억은 지연 반향어잖아. 지연 반향어의 의사소통 기능, 지연 반향어의 기능 해가지고 우리 보충 자료 이론반 할 때 보충 자료에서도 표 엄청나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다 외워서 문제 못 푼다고.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반향어의 기능 쓰라 그러면 지문을 보고 선생님들이 바로 들어오는, 바로 느껴지는,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보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거.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리고 보자마자 단어가 생각 안 나. 보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감각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자, 보자마자 선생님들이 눈에 보이는 기능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애가 자기 스스로한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뛰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자기 규제라고 합니다. 자기 규제, 자기 제어. 그럼 여기서는 기억의 기능을 자기 규제, 자기 제어, 자기 지시라고 쓰시면 돼요. 그 해설해 보시면 모범 답안에 자기 지시적 기능, 자기 규제적 기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향어는 즉각 반향어, 지연 반향어 두 개가 있고 지연 반향의 기능, 즉각 반향의 기능은 제가 여기 해설에는 안 넣어놨어요. 많이는 안 넣어놨어요.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많이 다뤘습니다. 표 해가지고 보충 자료에다가 빵빵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들 거기에 나오는 지연 반향어, 즉각 반향의 기능들을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라? 지문을 보고 선생님들이 바로 느껴지는 기능들, 바로 눈에 들어오는 직면하는 기능들, 보여지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 느껴지는 감각을 가지고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지마 하니까 자기 규제, 자기 지시, 자기 제어로 답을 쓰시면 된다고요. 물론 해설에 보면요. 7쪽에 보면 즉각 반향의 유형과 기능 해서 1번 비초점, 2번 주고받기 기능, 그리고 3번 연습 기능 한 장 넘기면 거기 넘기면 자기 규제 기능, 그리고 언어적 기술 기능, 긍정적인 대답 기능, 요구 기능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일일이 다 외우면 어렵다고. 여기는 작게 나왔지만 실제로 양이 많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몇 가지 기능만 기억하면 되지. 일단 요구하기 기능, 자기 규제, 자기 지시 기능, 대답하기 기능, 질문하기 기능.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지문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지문을 보고 선생님들이 바로
바로 뭔지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외워서 쓰기는 못 쓴다고, 선생님. 자, 봅니다. 두 번째. 활용적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고 활용적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밑줄. 그리고 끊어요. 그러면 씁시다. 활용적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활용론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활용적 능력은 자, 내가 갖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끌고 가는 거라고 활용론을 규정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답을 보십시오. 답을 보면 활용적 능력 보시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전체 담화 맥락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상대방의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거기서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 밑줄. 이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하잖아요. 대부분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대화의 기본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길동이랑 대화할 때, 내가 선생님들 그냥 저거 생각해요.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봐. 드라마 하잖아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나오면 유행한지 모르겠다. 아무튼 오징어 게임 합시다. 자, 오징어 게임 갖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거 말고 저거 하자. 나 요즘 저거 보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즐거워. 복상 늙어수다 있잖아. 아이유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있거든. 나는 아이유가 좋아서 나 박보검이 그렇게 좋더라. 박보검이 그렇게요 멋있어 보이는 게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이었어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애가. 아무튼요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박보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친구는 아이유 얘기를 해, 그지?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네가 먼저 아이유 얘기해. 들어줄게. 그러고 나서 네 이야기 끝나면 난 박보검 얘기할게. 를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럼 이게 뭐예요? 파트너가 누굽니까? 대화할 때. 상대편이잖아. 그지? 그럼 상대편이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나는 뭐?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 혹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표현이라니까. 한번 봐봐. 교수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를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대화 상대자의 주제에 맞게, 대화 상대자의 이야기에 맞게 맞춰주는 능력이라고 하면 더 수월하지 않아? 이 파트너 지향은 파트너가 누구냐면 대화 상대자야. 대화 상대자가 지금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고, 대화 상대자가 어떤 주제로 말하면 내가 그게 주제에 맞게끔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이게 파트너 지향적인.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활용론적 기능은요, 활용적인 능력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적절한 거 잡으면 되는데, 저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세 번째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소통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 이것을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를요, 이거를, 그 다음 위에 있는 문장 있잖아요. 전체 담화 맥락을 잘 파악하고 거기를 끊고 그 다음 상대방과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믹스했으면 제일 좋겠어. 그럼 어떻게 믹스가 되냐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과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활용론의 능력. 이 두 개가 믹스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왜 안 돼? 활용적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 이 세 가지만 제가 적어놨지 책 뒤지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적절한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서 내가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활용적 능력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바로 두 번째 거 상대방에게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가장 깔끔하다고. 자, 그리고 밑줄 친 니은과 티귿에 나타난 활용적 기술의 문제점. 밑줄 니은. 자, 봅니다. 마트 안에서 성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알아서 사줄게. 성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그랬어. 성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꼬맹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길동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 꼬맹이들이라는 말투예요. 근데 선생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이 먹고 선생님들 연애할 때
여자친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귀여워. 괜찮아. 근데 남자애가 길동이는 국밥을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새끼 조심하세요. 진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요.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마마 보일 거예요. 그런 용어는 일상적으로 잘 안 쓴다니까. 둘이 있을 때 애교 부릴 때는 쓸 수 있어. 성우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길동이 머리 쓰다듬어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데이트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 걔 마마보이 아니면 힘들어. 엄마가 힘들어. 그래서 저기 멀리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아서 사줄게. 성우가 네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네는요 대답 기능이잖아. 그죠? 그런데 엄마가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했더니 애가 오늘 비가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대화 주제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죠? 그리고 질문 자체가요 화용적 기술의 문제점이라고 했잖아. 그죠? 화용적 기술은요 일단은 우리 기출 우리 저기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게. 우리 저기 기본 이론에서 선생님 화용적 대화 기술, 대화 참여 기술 해가지고 세 가지로 쪼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대화 참여 기술. 대화 참여 기술. 자, 대화 참여 기술. 우리 기본. 만약에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인강생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강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진도 나가는 거 봐가지고, 기본 이론 책 같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대화 참여 기술이니까 얘는요, 결국은 화용론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대화 참여 기술 첫 번째, 대화, 주제, 유지, 기술 해도 되고, 대화 주제, 유지, 기술 해도 되고, 대화 주제, 유지, 하기 해도 되고, 이거 있을 거고, 그리고 대화 주제 유지하면서 말하면서 뭐 했어요? 네 한 번, 네 한 번, 네 한 번에 한 번 뭐라 그랬습니까? 말차례 지키기. 말차례 지키기.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잘못됐을 때 뭐였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화수정 전략,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료와 요구하기. 기억나세요? 그러면 내가 요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뭔가 수정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의사소통. 그다음 실패, 해결, 능력. 대화 실패로 적읍시다. 맥락을 같이 가게. 대화 주제 유지, 말차례 지키기, 그리고 대화 실패. 대화라고 합시다. 대화 참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맥락이 같이 돼요. 그래서 얘는요. 요 위에다 적을게. 밑에 정말 안 보여서 그래. 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말한 걸 수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발화 수정 전략.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못 알아들었어. 명료화 요구 전략. 명료화 요구하기 해도 되고, 명료화 요구 전략 해도 되고. 요렇게 이 세 가지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화용론 하면. 그러면 일단은 니은은요. 애가 뭘 잘못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지. 그지? 니은.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성우야 뭐 먹을래 했더니 물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했어. 얘도 뭐예요? 결국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뭐예요? 얘도 얘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었냐면요. 보세요. 니은과 디귿에 나타난 하용적 기술 문제점에서 대화주제 관리 능력 혹은 대화주제 유지 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 화용론은 무조건 여성이 머릿속에 뭘 박아놓냐면 주제예요. 주제. 대화 주제. 이걸 박아놓으세요. 그 대화 주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한 번, 네 한 번, 네 한 번, 네 한 번 말차례 지키는 거고, 그리고 말을 하다가 내가 잘못 말했으면 내가 말한 것을 수정하는 거고,
듣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말해줄래? 명료화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나 봅니다. 나. 자, 발화 구분에서 잘못된 점 두 가지. 발화 구분에서 잘못된 점 두 가지. 밑줄. 그리고 이유 설명. 이유 동그라미. 봅시다. 자, 성우 주차장에서 뛰면 안 돼. 1, 2, 3, 4, 5, 6, 7, 7, 6, 5, 4, 3, 2, 1. 숫자죠, 숫자. 그죠?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선생님? 발화 구분할 때, 저거. 노래하기 숫자 세기 같은 거는, 노래하기 숫자 세기 같이 외워진 자동구어는 제외한다. 기억나요? 그러면 2번, 3번은 숫자잖아. 그래서 얘는 노래하기 숫자 세기 같은 것 같이 외워진 자동구어는 발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 문장은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답에 제시한 이 문장 그대로 외워요. 그대로 외우는데 특히 조심해야 돼. 외워진 자동구어, 밑줄 치고 별표 3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앞에 노래하기 숫자 세기가 기억 안 나더라도 외워진 자동구어는 발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진 자동구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층 눌러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네. 비가 왔어요. 물냄새가 나요. 물냄새가 나요. 김밥 먹을래. 8번, 9번 두 번 반복했네. 그죠? 두 번 반복했죠. 그러면 두 번 이상 반복한 거는 최초 발화만 분석한다. 혹시 기억납니까? 그래서 해설해 보면 두 번 이상 동일한 발화가 단순히 반복되면 최초 발화만 분석한다. 얘도 이거랑 똑같이 써도 되고요. 얘 똑같이 쓰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자꾸 뭘 빼. 본인 편하게. 자,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할 때는 빼도 되는 것만 얘기했어요. 빼도 되는 것만 얘기하고 언급했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더 빼버리더라고, 거기서. 진짜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를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 안 할 거야. 아무튼 2회 이상 동일한 발화가 단순히 반복되면 최초 발화만 분석한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은 학생 D와 K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나눈 대화 밑줄. 그러면 얘는 통합교육이네, 그지? 특수교사, 일반교사가 뭐 통합교육 아니면 나눌 일이 뭐 있어? 그러면서 학생 D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등도 되게 좀 친절하게 나왔다. 언어학의 하위 영역. 예를 들면 의문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등에서 언어학의 하위 영역 물어봤고, 앞에 초등에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언어학의 하위 체계라고 물어봤나? 언어학의 체계라고 물어봤나? 그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위 체계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언어학의 하위 체계나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나 똑같은 말이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적어요. 언어학의 하위 영역, 하위 체계 5가지. 뭡니까?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활용론. 나올 때마다 반복할 거예요. 선생님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할 겁니다. 딱지가 앉을 때까지. 진짜예요. 얘는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중에서 무엇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쓰시오. 자, 학생 D입니다. D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 K의 기억을 알아보는 방법. 기억부터 먼저 봅시다, 그러면. 어휘 다양도를 살펴본다네. 자, 특수교사. 그래요. 특수교사 봅시다. 그래요. 그럼 K의 어휘력을 알아보면 좋겠네요. K의 어휘력 밑줄. 그래서 K에게 TV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하게 한 후 어휘 다양도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휘 다양도. 얘는 어휘 다양도 개념 쓰면 되겠네. 뭐라고 쓰면 됩니까?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 이러면 되죠. 자, 봐요, 선생님. 답을 보세요, 바로. 어휘 다양도. 학생 K가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산출한다. 산출한다 되고 구한다 해도 되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말.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 얘는 꼭 들어가야 돼요.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을 알아본다 해도 돼요. 알아본다 해도 됩니다. 뒤에 서술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 얘는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K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니은의 유형 한 가지 밑줄.
그 예 한 가지, 예 한 가지 밑줄. 니은 봅니다. 자, 그 다음 어휘다형도 밑에 일반 교사 문제 볼게요, 선생님. 요즘 K는 표현하려는 단어의 이름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표현하려는 단어의 이름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표현하려는 단어의 이름을 잘 말하지 못한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밑줄 그으세요. 표현하려는 단어의 이름을 잘 말하지 못한다. 밑줄 거예요. 낱말찾기라고 쓰십시오. 낱말찾기.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유사 K가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밑줄. 얘도 낱말찾기. 그러니까 낱말찾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문장이 이렇게 서술된다고요. 문제, 지문은. 낱말찾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려면 표현하려는 단어의 이름을 잘 말하지 못한다.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뭐에 대한 문제다? 낱말찾기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영역별 얘기할 때 문제 답과 연결되는 개념들이 문제답과 연결되는 그죠? 개념과 연결된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을 거고, 그리고 이 지문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찾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 두 문장을 가지고 낱말찾기를 물어보는구나라고 선생님들이 뽑으면 되죠. 그러면서 의미단서나 구문단서와 같이 다양한 단서를 사용한 활동이 어렵다. 그런데 의미단서 밑줄, 구문단서 밑줄, 다양한 단서 밑줄. 그러면 다양한 단서를 통해서 낱말을 끌어내는 거네. 거기서 무슨 단서를 사용한 겁니까? 의미단서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 자, 낱말찾기에서 의미단서를 사용한 유형 한 가지와 예. 자, 봅니다, 선생님. 답을 바로 들어가세요. 낱말찾기 훈련에서 의미적 단서, 자, 이제 동의어를 활용합니다. 동의어를 활용한 방법으로 예시가 선생님에 대해 교사를 제시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의미적 단서는 동의어, 반응어, 연상어, 상위범주어, 하위범주어, 동의어, 동음, 이음어, 목표 낱말의 기능, 물리적 특성, 몸짓으로 낱말 흉내내는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몸짓으로 낱말 흉내내는 방법,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럼 답을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낱말찾기 훈련의 의미적 단서로, 다시, 낱말찾기 훈련의 의미적 단서로 지읒, 몸짓으로 낱말을 흉내내는 것을 사용하여 나비의 날갯짓을 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 한 가지와 그 예를 쓰라 그랬잖아. 그럼 유형은 뭐예요? 유형이 동의어, 반의어, 연상어, 상위범주어, 하위범주어, 동음, 이의어, 목표 낱말의 기능, 물리적 특성, 몸짓으로 낱말 흉내내는 것. 이게 유형이라고. 이게 유형. 그 예시는 그 뒤에 가로친 거. 그게 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자, D에 어려움을 보이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보겠습니다. D. 친구들과 대화할 때 상대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거나 밑줄. 상대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거나 밑줄. 그리고 끊고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질문만 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밑줄. 자, 그리고 반 친구들이 하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밑줄. 그러면 첫째 줄,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거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질문만 합니다. 뭐에 해당합니까? 여기서 대화 참여 기술 중에서. 얘잖아. 말차례 지키기. 그지?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에 해당해요? 대화 주제 유지하기. 그죠? 그리고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은 선생님, 저거 생각하라고. 격언이랑 농담은 좀 그렇고, 격언이 제일 낫다. 뭐 까마귀 날짜 배터리다 이런 거. 속담 격언 생각하라고. 속담 격언.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화용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잘 이해된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 참 잘났다. 이 주제가 뭐냐고.
표현하는 아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고. 의도 주제가 뭐냐고. 네 못났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문제 풀기 쉬워요. 문제 푸는 공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려움을 보이는 하위 영역은 뭡니까? 화용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일반 교사 거기 첫 번째 D에서 그 지문, D를 언급해야 하는 그 지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대화 참여 기술은 무엇입니까? 이 D에 일반 교사가 얘기했던 D에 대한 설명, 이 지문, 이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나지 않은 대화 참여 기술은 뭐냐고. 대화 실패 해결 능력. 이게 안 나타났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 6번에다가 이거 적어 넣으세요. 6번에다가. 6번 그 공간에다가 적어 넣어요. 적어 놓고 대화 실패 해결 능력이 맨 위의 지문에는 보이지 않음. 언급되지 않았음. 맨 위에 D와 관련된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음. 그렇게. 그리고 해설 잠깐만 들어갑니다. 해설에 보면 언어의 요소에서 언어적 요소, 준언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준언어적 요소는 의문론 관점에서는 초분절음, 비분절음, 의문, 운소, 억양, 강세, 높낮이, 그리고 장단. 자, 수어의 비수지 신호는 준언어적 요소입니다. 수어의 비수지는 준언어적 요소. 자, 기억. 동작 이외의 몸짓 신호이고, 역할은 초분절음 역할을 하고, 기능은 문장 이해와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요 나와 있는 거 다 외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언어의 구성 요소는 형태, 내용, 사용인데 형태에 들어가는 게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내용은 의미론, 사용은 하용론입니다. 그리고 형태론, 구문론은 항상 문법입니다. 문법과 연결됐다 그러면 형태론과 구문론입니다.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학교의 교육 실습 중인 예비교사가 작성한 의사소통 관찰 결과. 자, 의사소통 관찰 결과 밑줄. 그에 대한 지도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의 일부입니다. 봅니다. 밑에 문제부터 갈게요, 선생님. 자, 밑줄 친 미음을 근거로 기억에서 밑줄 친 미음의 근거를 밑줄. 그래서 기억에서 리얼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기호 동그라미.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동그라미. 얘를 뭘로 써라?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활용하여 써라. 언어의 형식은 기호, 내용, 의미, 관계를 활용해서 써라. 자, 봅시다. 그러면 미음 봅시다. 미음 어딨나요? 자, 맨 위에 철수요. 철수. 지도교사 피드백. 자, 지적장애가 있고 언어 발달이 심하긴 하지만 미음, 표현 언어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표현 언어는 말하는 거죠. 그죠? 말하는 거. 그래서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나 언어 발달 점검표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현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거 표현 언어라고 했습니다. 표현 언어. 자, 기억에서 리을,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철수 봅니다. 철수. 언어 이해만 가능함. 밑줄. 표현 언어는 관찰되지 않음. 밑줄. 아, 예비 특수교사 교생 실습 온 친구는 철수는 언어 이해, 수용 언어는 가능하고 표현 언어는 못합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교사는 아니야. 수용 언어도 발달하고 있지만 표현 언어도 발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리얼은 이제 교생원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지도교사가 자, 거기 봐봐. 표현 언어 발달한 내용이 있잖아 라고 찾아 쓰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 하지 말라는 금지를 듣고 하던 행동 멈춘다. 하지 말라는 금지를 듣고 동그라미. 멈춘다. 행동을 멈춘 밑줄. 그러면 듣고 행동을 멈췄다. 듣고 수행했죠. 얘 무슨 언어? 그럼 쓰세요. 수용 언어. 니은 아빠 어디서란 말을 듣고 아빠를 바라보며 아바바라고 한다.
자, 아빠 어디 있어? 말을 듣고 동그라미. 듣고 동그라미. 아빠를 바라보며 밑줄. 여기까지는 수용 언어. 그런데 애가 뭐라고 했어요? 아바바라고 말을 한다. 아바바라고 말을 함. 밑줄. 혹은 네모 치세요. 얘가 표현 언어. 그럼 듣고 얘는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니은이네, 니은. 일단 니은. 자, 그 다음 디귿. 손뼉을 쳐야 눈을 감아요로 말을 듣고 동작을 수행한다. 듣고 동그라미 동작을 수행. 밑줄. 듣고 동작을 수행. 얘는 무슨 언어? 수용 언어. 자, 리을. 몇 개의 물건 중에서 지시하는 한 가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이거잖아요.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하자. 초코파이, 바나나 우유, 그리고 샌드위치 중에서 먹고 싶은 걸 고르세요. 했더니 애가 초코파이를 골랐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남아있는 샌드위치 내 거니까. 아니, 애가 샌드위치 골랐으면 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뭐 먹어야 돼? 난 초코파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듣고 수행했어.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리을은 수용 언어. 그러면 니은이 표현합니다. 자, 니은의 표현 언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언어의 형식이요. 자, 8조, 우리 해설서 8조 오른쪽 맨 위에 표 봐요. 언어의 형식은 그 형태, 구성요소 형태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가 형식이라고도 쓰십시오. 형식. 그러면 여기서 의문문 형태는 구문론 중에서 아바바라고 말을 했으니까 의문문 형태는 구문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의문론이죠, 의문론. 그죠? 내용의 의미 관계, 내용의 의미 봐요. 내용은 의미론이에요. 의문론은 단어죠, 단어. 그죠?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의문론 관점에서 단어랑 연결해도 되고, 형태론 관점에서 단어랑 연결해도 되고, 구문론 관점에서 단어랑 연결해도 돼요. 얘는 답이 하나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바바라고 말한 것을 의문론 관점에서 아직 단어를 아바바라고 말을 했다. 의문문 관점에서 아바바를 말했다. 근데 아직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빠라고 말을 못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바바라고 말을 했다. 형태론 관점에서 언급을 하면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빠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연결이 되고, 구문론 관점에서 아빠 어디 있어? 하고 있으니까 아빠 저기 있어요 라고 문장으로 말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문장을 못하고 아빠라는 단어로 말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얘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장하는 건요,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지적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얘는 그러니까 의문론 관점에서, 다시요, 잘 들어봐. 의문론 관점에서 얘 아바바라고 말했잖아. 의문론 관점에서 뭐예요? 아바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아빠란 단어를 몰라서 아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 단어를 몰랐다니까 의미론이나 연결했잖아. 내용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아바바 걔를 형태론 관점에서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여기, 혹은 아빠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형태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못한 거잖아. 그리고 문장,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여기 있어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려서 문장으로 말을 못하고 아빠라는 단어로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답을 보겠습니다. 자, 말소리를 듣고 아빠 단어와 어디 있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아빠 어디 있어라는 문장을 이해하고 아바바라고 표현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빠라는 단어의 낮자와 소리의 대응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빠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아바바라고 표현했다. 자, 요렇게 선생님 답을 작성하면,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좀 제가 길게 쓴 거예요. 길게. 그러면 짧게 가면 봐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십시오. 첫 번째 동그라미. 의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빠를 아바바라고 표현하지만 아빠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의문 지식 부족이니까 의문론 관점, 형식, 언어의 형식인 의문론 관점에서 아바바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구성요소, 언어의 내용, 의미론 관점에서 아빠란 단어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아빠를 아바바로 정확한 말소리를 표현했지만 얘는 의문론 관점에서
의문론 관점에서 아빠를 아바바로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그 다음 의미론 관점에서 아빠라는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작성합니다. 얘는 의미론 관점에서 답을 작성했어요. 쉽게. 이 문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문장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언어의 구성 요소인 형식, 내용, 사용을 알아야 되고 하위책에 형식에는 의문론, 형태는 구문론. 우리 8쪽 오른쪽에 있는 표, 해설 8쪽 오른쪽에 있는 표, 형식에는 의문론, 형태는 구문론, 내용에는 의미론, 사용에는 화용론. 이게 들어가 있고 각각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돼요. 굉장히 세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쓰는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 답을 쓰는 연습. 답 이거 말고도 형태론, 구문론하고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자 다음 밑줄진 비읍의 의문 변동 분석 결과다. 비읍 봅시다. 비읍을 봤더니 순이요, 순이. 자, 순이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서 의사 전달이 어렵다. 그래서 오류의 예시가 땅콩을 강콩이라고 한다. 땅콩을 강콩, 장구를 앙쿠라고 한다. 자, 땅콩을 강콩, 장구를 앙쿠. 자, 얘만 두고 뭘 볼 거냐면요. 개별 음운, 개별 음소, 개별 음운의 변동. 네 가지가 뭐 있었습니까? 개별 음소의 오류 유형 네 가지 뭐예요? 생략, 대치, 왜곡, 생략, 대치, 첨가, 왜곡 있죠. 여기에 뭐에 해당합니까? 지금 얘는 땅콩을 강콩, 장구를 앙쿠. 뭐예요? 땅콩을 강콩이라고 한 거는 땅이 기역으로 가고 기역이 기역으로 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대치. 근데 장구가 앙쿠로 간 건 얘 뭐예요? 장구가 앙쿠로 갔다니까. 일단 장이 앙으로 갔으니까 탈락이 나타났고 구가 쿠로 갔으니까 대치가 나타났고. 보이세요? 생략. 미안. 생략. 자, 일단 땅콩이 강콩으로 간 거는 티귿이 기역으로 가고 키역이 기역으로 갔으니까 대치. 얘는 둘 다 대치. 근데 장구가 앙쿠로 간 거는 장이 앙으로 간 것만 따지면 생략. 지읒이 사라졌으니까. 그지? 그리고 기역이 키역으로 갔으니까 대치. 생략과 대치가 같이 나타났어요. 그 뒤에 봅시다. 똑똑. 문두리 똑똑. 얘가 도톡. 그러면 똑이 도로 갔으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 뭐와 뭐? 대치와 생략. 그 다음 똑이 톡으로 갔어. 얘는 대치. 자, 나무가 나프로 갔어. 얘는 대치. 이해 가십니까? 자, 얘는 개별음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넘겨서 보십시오. 자, 땅콩이 강콩 쭉 되어 있는데 이건 써야지 선생님들. 이해가 빠르다. 자, 5번 쓸게요. 얘 5번에 쓰여지는 겁니다. 땅콩, 강콩. 땅콩, 강콩. 자,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의문 변동입니다. 의문 변동. 자, 의문 변동은요, 조 위치에 따라서 양순음화, 치조음화, 경국의 음화, 영국의 음화. 그 다음, 성문음화. 그지?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화, 파찰음화, 마찰음화,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 이해가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 요거부터 할게. 이거 쓰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 음변동. 자, 조음 위치. 내용은 쓰면 안 쓰겠습니다. 좋은 방법. 자, 소리의 세기. 요럴 때는 세 가지만 쓸게. 소리의 세기. 예. 자, 뭘 쓸 거냐면, 예사 소리에서 된 소리.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가는 거.
예사소리에서 갠소리. 긴장도 얘가 이거 이렇게 쓰지 말자. 쓰지 말고 앞에 그 제목을 이렇게 달자. 자, 구쪽 봐요. 구쪽 보면 자, 소리 세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장도 변동. 그러니까 긴장도는요, 뭐냐면 긴장음 곧 된소리야, 된소리. 기억이 예사소리, 쌍기역이 된소리, 기억이 겉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겉센소리. 자, 요거부터 가는 거야. 자, 긴장도 변동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봐요. 구쪽 봐요, 구쪽. 이완음화랑 긴장음화. 긴장음화부터 먼저 할게, 선생님. 그래야지 이야기가 빨라. 긴장음화. 그리고 이완음화. 자, 얘는 긴장음이 뭐라 그랬어요? 된소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쌍기역이 뭘로? 아니야. 무슨 소리 하노? 자, 기역이 뭘로? 쌍기역으로. 이완음화는 긴장음이 풀린 거잖아. 그죠? 긴장음이 풀린 거예요. 그럼 얘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이해갑니까? 자, 이게 긴장도 변동. 두 번째가 구쪽 봐요, 왼쪽. 기식도 변동입니다. 기식도 변동. 자, 이 기식도가 뭐냐면 기식음이라고도 하고요. 기식음, 유기음이라고도 합니다. 기식음, 유기음. 기식도 변동, 기식음, 유기음. 얘는 무슨 소리냐면 거센 소리입니다. 거센 소리. 자, 기식도 변동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식음화부터 할게. 기식음화부터 할게.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이 키역으로 가는 거. 얘도 기식음화. 그리고 쌍기역이 키역으로 가는 거. 얘도 기식음화. 최종 목표를 생각하세요. 최종 맨 마지막 음이 키워드예요. 기억이 키역. 그냥 키역으로 끝나는 거야. 쌍기역 키역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기식음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탈기식음화. 탈기식음화. 자, 얘는 기식음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 기역이 기역으로 가는 거. 기역이 쌍기역으로 가는 거. 풀리는 겁니다. 이걸로 갔다고 해서 긴장음화가 아니라고. 풀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뭐냐면 이완음화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탈긴장음화라고 합니다. 이완음화의 또 다른 표현. 탈긴장음화. 요거랑 용어가 매칭되잖아. 이해가십니까? 자, 요것만 잡아주면 돼요. 소리세기, 긴장도 변동, 기식도 변동. 긴장도 변동은 긴장음화, 이완음화는 탈긴장음화. 기식도는 기식음화, 탈기식음화. 각각 어떻게 되는지. 기식음화 특히 조심해라. 기식음화는 끝에가 무조건 키역이다. 탈기식음화는 뭐다? 끝에가 기식음이 아니면 된다. 자, 봅니다. 이제 문제 봐요. 이제 문제 풀게. 자, 문제. 여기 있으면 선생님들 잘 안 보이잖아. 일로 올게요.
놓을게요. 자, 문제 2번. 여기서 앞에 거 문제 갈게요. 땅콩이 강콩. 자, 땅콩이 강콩. 자, 장구가 뭐? 앙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문제 봅니다.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밑줄 비읍의 음운 변동 분석 결과이다. 땅콩 그리고 장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자,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렇게 나눌게. 여기 첫 음절.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표로 할게. 이걸로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첫 음절. 자, 첫 음절은 뭡니까? 땅이 뭘로 갔어요? 강이죠. 강으로 갔죠. 자, 첫 음절과 둘째 음절에 나타나는 오류. 여기 둘째 음절. 제 음절. 뭡니까? 콩이 공. 그럼 봅시다. 하나씩 가요. 땅이 강으로 갔네.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쌍디귿이 뭘로 갔어요? 기역으로 간 거지. 그럼 뭐예요? 탈긴장음화 쓰든지 이한음화 쓰든지. 맞죠? 그죠? 그 다음 둘째 음절. 기역이 기역으로 갔네. 뭐예요? 탈기시그마. 맞죠? 그 다음 장구가 앙쿠. 요거 생략할게. 장이 앙으로 갔어. 그리고 구가 쿠로 갔어. 그러면 장이 앙으로 갔으니까 얘는 아까 뭐예요? 생략. 얘는 구가 쿠로 갔으니까 기시그마. 문제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누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가지치기에 첫째 음절, 둘째 음절 가지치기에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콩에서 첫 번째 음은 탈긴장음화 쓰든지 이한음화 쓰면 되고, 둘째 음절은 탈기시그마 쓰면 되고, 저기 장구는 첫째 음절 생략 쓰면 되고, 둘째 음절 기시그마 쓰면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밑줄진 시역과 밑줄진 이형의 실시 목적의 차이. 실시 목적의 차이 있죠. 밑줄. 실시 목적의 차이점. 봅시다. 시옷이 뭐고 이형이 뭔지. 시옷을 봤더니 자음 정확도 분석뿐만 아니라 음운 변동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음 정확도 분석 얘와 음운 변동 분석 이거죠. 그럼 선생님 자음 정확도 분석이 뭐냐면 얘요. 얘. 어디 갔노? 얘예요. 개별 음수의 오류 음유 유형. 얘가 자음 정확도 분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음운 변동은 뭡니까? 음운 변동은 얘예요.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소리 세기.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자고. 자음 정확도 분석, 그러니까 개별 음수의 오류 유형, 생략 대치 왜곡 성가,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음운 변동과 같이 들어간 겁니다. 해설 봐요, 해설. 자, 모금 다음 한번 보시면 자음 정확도 분석은 단일 음소를 목표로 오류를 분석하지만 음운 변동의 분석은 음운 오류 패턴을 분석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개별 음소의 오류 유형 혹은 자음 정확도 분석은 단일 음소, 개별 음소의 오류만 분석합니다. 개별 음소의 오류, 단일 음소, 개별 음소, 밑줄치고 오류, 밑줄치고. 이게 키워드예요. 자음 정확도 분석은 단일 음소, 개별 음소의 오류를 분석하지만 음운 변동 분석, 네모 치세요. 음운 오류 패턴 분석,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만 연결해서 써도 돼요. 키워드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음종합도 분소는 단위음소, 개별음소의 오류를 분석하지만 의문변도 분석은 의문 오류 패턴을 분석한다. 심플하게 쓴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막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막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 다 날렸어요. 필요 없는 거. 키워드가 안 되는 것도 날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살려서 답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 밑줄친 지읒을 위한 방법입니다. 지읒이 뭡니까? 지우입니다. 지우. 자, 생활 연령에 비해 특히 표현 언어 발달이 더 지체했다. 표현 언어 발달이 더 지체 밑줄. 그래서 지우의 언어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언어 자극을 줍니다. 언어 자극 밑줄. 지우를 봤더니 주로 두세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말한다. 기본적인 단어를 배라는 수준이다. 대부분 조사가 생략된 문장 형태를 보인다. 지우가 쓰는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합니까? 지우가 쓰는 문장, 조사 생략되어 있고 두세 개로 만들어진 문장, 전보식 문장 쓰세요. 전보식 문장. 전보식 문장을 쓰는 애한테 어떤 언어 자극을 줘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줘야지. 전보식 문장 쓰니까 완전한 문장을 말해줘야죠. 자, 4번 봐요. 답. 자, 다음 밑줄 친 지읒 4번 문제 봅니다. 자, 일단은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해준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전보식 문장을 쓰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해준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은 밑줄 친 지읒을 위한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전보식 문장을 쓰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봐야 돼. 요거 가지고 그 다음 A. 말을 약간의 천천히 하고 중요한 단어는 강세를 준다. 이게 맞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 얘는. 그죠? 그 다음 B. 발음을 분명하게 하고 질문이나 지심 있는 경우는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얘는 어때요? 말을 천천히 하고 질문이나 지시문은 짧게 해야지 애가 이해할 거 아니냐고. 얘도 맞아요. C.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 일상적인 단어, 애가 많이 쓰는 단어, 일상에서 많이 듣는 단어,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맞죠? 그 다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다. 새로운 단어, 어려운 단어는 애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다. 그래야지 알아듣겠지. 맞죠? 디귿. 새로운 단어는 전부식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해준다. 새로운 단어는 전부식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해준다. 밑줄. 전부식 문장에 쓰는 애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전부식 문장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새로운 문장은 어떻게 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준다. 완전한 문장이 뭐냐면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는 완전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해준다. 이렇게 써도 되고, 새로운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해준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전보식 문장을 뭘로 바꾸면 되냐고요?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된다고. 단어만 바꾸세요. 전보식 문장이 단어를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어는 전보식 문장으로, 새로운 단어는 완전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 의사소통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폐쇄형 질문한다. 폐쇄형 질문이 아니지. 무슨 질문? 개방형 질문이지. 단어만 바꾸세요. 자, 초등 문제 풀 때 선생님 잘못된 것을 고치세요 할 때는 새롭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문장 쓸 생각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버릇이고요. 아주 위험한 버릇이고요. 탈락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 새로운 문장으로 고쳐 쓰세요라고 할 때는, 바꿔 쓰세요라고 할 때는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럴 만한 여유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요, 내 머리가요, 가부가 걸리고요. 내 머리가 짜증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단어만 바꿔치기 하십시오. 단어만 바꿔치기. 여기서는 전부식 문장을 완전한 문장,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돼요.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 쓰세요 할 때는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 보면 딱 알아. 그게 아니고 지문을 살짝 바꿔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바꿔서 쓰십시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에 의문변동 접근법이랑, 의문변동 접근법이 있고, 거기서 변배절 접근법이랑 의문변동 접근법의 공통점, 장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의문변동 접근법은 의문 오류 패턴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의문 오류 패턴.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잠시만 선생님 좀 쉬었다가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